주식회사 플로이드 우경호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플로이드의 우경호 대표입니다. 사실 이제 부산에서 강연을 한 건 지금 처음이고요. 서울에서 많은 셀러분들 모시고 강연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좀 많이 그래도 처음처럼 막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소한 어떤 저희들의 얘기들이긴 하나 좀 진솔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2012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3년 차의 회사이고요. 저희 업력은 그 전부터 이제 제조업체 쪽에서 그 생활용품 또 베이비 용품들 이런 것들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한국의 본부장으로 좀 일을 약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물티슈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국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 2013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플랫폼 Q10에서 연락이 와서 물티슈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 번도 인터넷을 구매를 해본 적이 없는 저가 너무 당연스럽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약간 200박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물티슈 200박스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제조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200박스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저는 좀 황당했고, 근데 알고 있는 제조업체를 통해서 200박스를 편하게 만들게 된 것도 제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박스를 들고 150박스는 컨테이너로 싱가포르로 보내고 50박스는 저희 사무실에 놔두고 한국에서 직배를 한번 해보는 프로모션을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 한번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박스가 약 한 3분 정도? 이 정도 만에 완파. 50박스니까 많지는 않았고요. 다 팔리고 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체국을 갔고요. 50박스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수기로 송장을 50장을 씁니다. 한 번도 제가 택배를 보내본 적도 없는 제가 직원과 함께 수기를 써서 그것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물티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난 지금 현재는 약 한 달에 약 15,000박스 정도, 이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물론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뷰에서는 전체 플랫폼으로 따지면 약 한 15만 개 정도의 리뷰가 쌓여져 있고 40피트 컨테이너로 4대에서 5대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싱가포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티슈 하나를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늘어난 수는 스큐로 따지면은 약 한 812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약 한 12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물티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200박스로 시작을 하자. 저는 제조업체한테 200박스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결국은 무료 배송으로 50박스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보내보면서 긍정적인 리뷰를 획득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티슈 가격은 17,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배송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EMS의 싱가포르 가격이 비용이 3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 몇만 원의 매출을 하고 약 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을 할 만큼
뭣도 모르고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좀 무모하게 첫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뷰가 쌓이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물티슈의 셀러로서의 리뷰가 좋아지면서 탑3 안에 금방 진입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물동량을 늘려가면서 싱가포르에 물티슈를 갖다 놓고 거기서 로컬 택배로 진행을 하는 구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로컬에서의 배송비는 약 한 3,500원 정도, 그때 당시에 3,500원 정도면 로컬에서 소비자한테 도어 투 도어로 배송이 가능한 시점이었고요. 배송 기일도 빠를 때는 1박 2일, 늦을 때는 2박 3일 정도면은 소비자한테 배송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계속 10년간 쭉 갔으면 정말 좋았겠고요, 저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물티슈는 곰팡이라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과 헝겊과 그다음에 방부제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때는 제조 공정상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여지없이 곰팡이 이슈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아이러니하게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2년 정도 됐을 때 볼륨은 올랐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잘하면 한순간에 문을 닫을 수 있겠구나. 접을까 말까라는 고민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다음 파스의 물건을 팔려고 하던 물티슈가 한국에서 제조돼서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다 바꿔주자. 그때 당시에 소비자가 산 사람들 모두를 다 바꿔준다. 주문한 사람의 메시지를 다 보내서 전부 리콜을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제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바꿔줬습니다. 새로운 물건으로. 그랬더니 리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클레임에 대한 리뷰가 좋았습니다. 얘네 뭐지? 한 번도 내가 좀 겪어보지 않았었던 저희들의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엄마들 아니겠습니까? 엄마들이고 여성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입소문은 좀 대단한데 그런 분들이 얘네 뭐지 책임 있게 바꿔주는 모습 이런 걸로 좀 신뢰가 많이 쌓이게 되었고요. 저도 이건 의외였습니다. 바꿔준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칭찬이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니네 너무 고마워. 그럴 수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결정 내리고 바꿔줘. 너무 고마워. 이런 리뷰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일시에 다른 셀러들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똑같은 물티슈의 곰팡이 이슈가 발생한 셀러는 한 달 만에 문을 닫습니다. 뭐 시쳇말로 소비자의 클레임에 대해서 쌩 깠던 거죠. 그래서 그 업체는 나머지 상품들까지 셀러샵을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해서 한 2년 반 정도 만에 싱가포르에서 물티슈로 넘버1이 됐습니다. 탑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Q10에서의 점유율은 64.9%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높게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였지만 그런 어떤 물건들을 클레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결했을 때 성장의 기회는 온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시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들일 겁니다. 뭐 순둥이부터 시작해서 베베숲부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왔었고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물티슈 회사까지도 다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제조가 되는 물티슈인데요. 뭐 이 정도 이제 볼륨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모습과 그래서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요번에 11월 달부터 로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생산량으로서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런 어떤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처음으로 싱가포르에다가 선보이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로 내 물건들을 좀 다른 나라까지 다 팔아볼까라고 하는 고민, 욕심이 좀 생겼었고요. 반대로는 이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진지하게 더 많은 라인업들을 파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생겼고요. 둘 다 욕심을 가져볼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집중을 했냐면 싱가포르에 더 들어갈 마켓에 집중하고 상품 수를 늘리자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큐텐은 약 지금 12년 차고요. 그다음에 샤피라든지 라자다 같은 경우는 약 지금 4,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피셜로 들어가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집중한다. 저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저 명분은 싱가포르에서 플로이드가 열심히 팔면 열심히 팔리지 않는 물건들은 다른 셀러들도 팔기 어려울 거야라고 할 만큼 열심히 싱가포르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걸로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좀 다시 넘기고요. 저는 한 10년 정도 이 글로벌 셀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전에 제가 했었던 동남아에 적어도 싱가포르의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는 세 가지를 좀 축약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는 뭐 굉장히 뭐 락다운이 걸렸고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 굉장히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지금 소강 상태를 싱가포르는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굉장히 좀 대비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좁고 그다음에 교통의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아침과 저녁을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결하는 문화가 아니라 외식을 하는 문화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 상점들이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대비된 시장이기도 하지만 양쪽에서 좀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기도 하다가 이제 싱가포르 시장이다라고 좀 봤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뭐 GST 부과라든지 왜 온라인의 이커머스에 대한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그쪽에서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규제 강화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처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그냥 잘 팔았었는데 지금은 좀 니네들의 유통 정확하게 매입을 해서 이런 라이센스를 니네가 어떻게 해서 파는 거야라고 하는 플랫폼에서의 기본적인 제어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약간 우리 신규라든지 중견 셀러들이 부딪히기에 약간 버거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요 스테이지를 지금 3개 정도로 봤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 셀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A라는 상품, A라는 카테고리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셀러들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셀러 수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의 독점 물건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아지다가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면 이 오픈마켓 플랫폼들에서는 조금 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바잉 파워가 센 서플라이어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초반에 팔았었던 제 매출이 서서히 빠지는 경향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부분 절대 이제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글로벌 셀링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단계가 어느 애들하고 싸워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저희는 역직구 셀러로서 로컬에 있는 셀러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셀러들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저희들 간에
저희 K 프로덕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컬의 셀러가 한국에 있는 상품들을 수입할 수 있는 배리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쪽에서 그냥 로컬 바이어가 수입해가지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국 셀러는 매출이 빠지는 경향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하 상무님도 얘기하셨던 물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을 해줘야만 우리가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셀러의 수, 그러니까 매출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셀러의 수는 여태까지로 보면 셀러의 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 상품을 파는 셀러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온라인의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그 비기너 셀러들의 어떤 대응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요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게 물티슈입니다. 이게 40피트 컨테이너의 물티슈고요. 이게 한 팔레트에 160박스가 올라가는 물티슈인데 이 공간이 약 한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코디 화장지가 올라가는 공간만큼 비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임대를 해가지고 싱가포르 가져가는 건데요. 한국의 셀러가 한국에 소재하는 셀러가 저 롤티슈를 싱가포르에다가 판다라고 하는 셀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파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셀러들이 더 잘 팔았으면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싱가포르의 크리넥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넥스 티슈가 저 롤 휴지로.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다 롤 휴지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건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 수도 없어요. 물류비가 비싸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어요. 물티슈 상단 위에다 올리자. 올려가지고 싣고 들어간다. 들어가서 로컬의 경쟁력 있는 크리넥스의 점유율을 약간이라도 빼서 온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카테고리로는 현재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로컬의 셀러들과의 경쟁이 종국에 가서는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유념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진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2년이 되고 나서 글로벌 셀러가 되겠다라는 이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매번 물어보시는 말들이세요. 근데 매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반갑게도, 아니, 불행하게도 다시 연락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약 한 95%는 도태가 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길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길게 보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유관기관에서의 교류의 장들이 됐든 저희처럼 강연을 하고 경험치들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그걸 또 자기 스스로 좀 접목할 수 있는 계기들을 충분하게 만드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팔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상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동경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된다니 한번 해보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내가 제일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보자. 나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중에서도 이쪽 라인은 내가 정말 잘 알아. 나 그 회사에 다녔었고 라든지 어쨌든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그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을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왜? 고객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면
재미없고 관심이 없는 것들은 상투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고 공부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리스폰스를 해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소통이 되면 소비자들은 충분히 셀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자 리뷰, 소비자 문의에 자신 있게 대응하는 셀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핫한 아이템 되게 중요합니다. 화장품처럼 핫한 아이템이고 스테디하게 판매하는 것들도 중요한데요. 저는 어차피 물티슈와 리빙 쪽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들에게 내가 약간의 위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갈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보면 실버 산업들, 그다음에 뭐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뭐 탈모라든지 당뇨라든지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어쨌든 소비자에게 솔루션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상품군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12년 동안 느꼈었던 제품을 고를 때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류를 좀 더욱더 활발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런 장들이 좀 많이 마련되고 계속 그 셀러들 간의 교류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하셔서 또 후배들에게 또 이런 부분들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좀 짧게 지금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무쪼록 그 좋은 건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대표님의 첫 도전기도 들려주셨죠. 성공적인 진출 이후에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는구나 또 느끼게 됐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 역시 좀 슬기롭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 또 글로벌 셀러가 갖춰야 할 부분들까지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이 노하우들 아낌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